자, 챕터 10 준동사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준동사의 특징 봅시다. 첫 번째, 준동사의 동사적 성격. 자, 봅시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모습은 동사입니다. 동사죠. 근데 동사인데 뒤에 누군가를 붙여오거나 앞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동사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온다라는 거예요. 걔네들 보고 준동사라고 하는데 어디 그 성격, 그 모습 어디 가겠나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성격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사, 원래 본인이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적 성격은 가지고 있어요. 허나 역할만 동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I tried making a cake for my mother. 그래서 엄마를 위해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 보았다 라고 하는 내용에서 자, 이걸 보면은 try ing에서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인데 이 try가 이 문장의 원래 본동사입니다. 얘가 정동사, 그렇죠? 원래의 전체 문장의 동사이고 뒤에 나오는 making은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죠.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니까. 그런데 무엇을 시도한다 해서 케이크 만드는 것을 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자면 얘도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얘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케이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mak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자면 케이크를 만들다가 되는 것이고 만드는 것을 시도하다가 되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케이크라고 하는 것은 making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어 형태. 그래서 이 making이라고 하는 준동사가 일반적으로 우리 동사가 하는 특징인,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인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 있다.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라는 성격.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자, 다시 try, make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온 거다? try making 이라고 하는 형태로 왔습니다. 그럼 이것 자체로는 얘에 연관되어져 있는 목적어 형태.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자, making 자체가 준동사지요. 원래는 make라고 하는 동사인데 무엇을? 케이크 만드는 것을 이라고 엮여진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의 역할을 다 한다는 거예요. try에 대한 목적어 역할 그리고 케이크라고 하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동사의 역할 다 가지고 있다.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My goal is to become a writer. 내 목표는 작가가 되는 것이래요. 그러면 내 목표가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학년, 3학년 때까지 투부정사의 기본에 대해서 배웠을 때는 내 목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두 가지의 관계만 따져봤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관계가 서로 같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다른 시야로 본다면 되다, 무엇이, 작가가 그러면 되다. 무엇이 이 둘의 관계도 보어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making, to become 이라고 하는 준동사가 여기 준동사로서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바로 목적어나 보어를 데리고 나올 수 있는 동사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본 모습이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격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문장을 분석할 때 조금 더 확장시키기가 편할 겁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명사 덩어리,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 덩어리 기억나지요? 그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준동사 명사 덩어리 이거예요. 주어, 동사의 준동사 명사 덩어리, 주어, 동사의 준동사 명사 덩어리 이게 바로 문장의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Would you mind sitting here? 라고 했을 때 Would you mind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누가 나왔죠? sit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왔습니다. 이 동명사, 우리가 원래는 동명사는 명사라고 보기 때문에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의 수식만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형용사는 누구만 수식하는 거니까는 명사만 수식하는 거니까 둘과의 관계만 보게 되는데 자, 이 자리에 here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sit이라고 하는 동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공부 이상하게 한 거야. 왜? 부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뺀 나머지 전체, 가장 대표적으로 동사를 수식해주고, 그쵸? 동사를 수식해주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 문장을 수식해주고, 똑같은 부사를 수식해주고, 그쵸? 형용사를 수식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게 답이죠. 부사는 누구를 수식할 수 있다?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 왜? 명사는 형용사만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명사로만 바라본다면 here라고 하는 것이 sitting을 수식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sitting이란 동명사는 동사적 성격도 sit이라고 하는 동사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에 here라고 하는 부사가 앞에 나오는 sitting을 수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장이 틀렸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Students need to study effectively. 학생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대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모른다면, 준동사의 성격을 모른다면 effectively라고 한다는 걸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to study라고 하는 걸 수식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명사라고 보기 때문에 effective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to study라고 하는 것은 명사 자리에 나와 있긴 하나 study라고 하는 동사적 준동사니까 동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effectively라고 하는 부사가 study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 됐나요? 3번. I'm looking forward to her coming to the party. 자,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look forward to의 to는 전치사 to예요. 투부정사 to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her라고 하는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her. 그 다음에 coming. 자, 나는 기대합니다. 뭐 하는 걸? to the party. coming to the party. 파티에 오는 것을. 근데 항상 얘기하죠. 주체가 누구냐를 보는 겁니다. 오는 것의 주체가 나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건데 내가 파티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파티에 오는 것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준동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행하는 주체인 누구를 가지고 온다? 의미상주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주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뒤에 누가 나온다는 건데 동사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죠? 근데 문장 전체의 주어로 따지자면 얘가 주어이지만 이 coming이라고 하는 것도 준동사. 늘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1, 2학년 때, 1, 2, 3학년 때까지 배웠던 것은 to 뒤에 전치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명사라고 나오긴 하지만 명사의 자리니까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다시 얘기하죠. 준동사이기 때문에 come이라고 하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동사의 앞에는 누가 나온다? 주어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 그렇죠? 그럼 이 주어를 뭐라고 부른다? 얘랑 똑같은 주어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가 2, 3학년 때 배웠던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지금 딱 맞물려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걔를 의미상 주어라고 했구나. 그래서 걔를 정말 의미상 주어가 나오는 자리라고 했구나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투부정사도 준동사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처음에 이걸 배울 때는 이 자리가 It is impossible to dance like you 라는 부분에 주어예요. 가주어 진주에서 주어 자리예요 라고 말은 하지만 me라고 나오는 이유는 주어 역할을 하는 me. 그러면 얘는 동사 역할까지 하는 to dance 준동사.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문장의 주어와 의미상 주어가 나왔어? 그럼 얘는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는 동사 역할까지도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맞물려서 하나의 문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선생님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문장이 이 순서대로 왜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강조합니다. 이것이 의미상 주어가 나오게 되는 이유, 동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의미상 주어를 배우는 것이 준동사인 두 가지, 동명사와 투부정사인 경우에만 이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문장을 써도 준동사를 쓰겠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동사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명사와 투부정사에서만 의미상 주어가 나오는 데는 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제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seem to 구문 기억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 선생님이 동사의 그 변화를 20가지로 나타내 보라고 했었고 투부정사 준동사의 종류도 8가지가 된다라고 했었죠. 처음에는 시제만으로 12가지가 되는 것이고 준동사의 형태로 8가지를 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seem to라고 하는 구문에서 투부정사는 항상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내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 시를 안 나타내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난 시제를 나타내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 현재 완료를 더 씌워서 나는 과거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당연히 to의 동사 원형이지만 완료형 형태로 to have pp라는 것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동사, 준동사가 갖고 있는 동사적 성격. 왜 그런지 너무 다 알지요? 명사는 시제가 없습니다. 동사만 시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5번째 별표. 얘도 퇴변합니다. 능동태와 수동태 기억하지요? About scolding me. 자, 여기 선생님 이거 동사, 전치사가 없으니까 동명사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My parents felt sorry about 뭐에 대해서? 나를 혼낸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를 혼낸, 직접 혼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능동의 형태로 ing가 나온 것이고요. I was afraid of being scolded. 내가 혼남을 당한 거지요. 혼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인 비동사 pp가 나왔는데 그냥 bpp가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원래 본동사 was가 나와 있기도 하지만 of라는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명사의 형태로 그것을 대체해 준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준동사라고 하는 거는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원래 동사가 갖고 있는 목적어나 보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동사가 하는 일이니까요. 그 다음 3번째, 의미상주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투부정사가 동명사의 의미상주어 가능하다. 4번째,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동사만이 가지고 있던 시제를 투부정사도 시제를 나타내 줄 수 있다. 준동사이니까. 5번째,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문장의 동사와 준동사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2번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Walk regularly will make you healthy. 자, 뭐예요, 얘는?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걷는 것은 너를 건강하게 해줄 것이다. 자, 맞는 문장인가요? 완전히 틀린 문장이다라는 것은 중학교 2학년도 알 수 있죠. 왜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주어 자리입니다. 너무 기본이죠.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걷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형태로? 명사의 형태로 써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walking 혹은 to walk로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문장의 수로 동사,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면서요. 시제나 태, 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된 동사예요. 문장의 동사는. 근데 한 문장에서 접속사나 관계사의 연결 없이 2개의 동사가 쓰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work라고 하는 동사나 will make라고 하는 동사가 한 번에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장의 수로 동사가 will make와 같은 것이 수로 동사가 이미 있다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준동사의 형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 선생님 왜 will make는 안 바꾸고 굳이 work를 바꾸나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가 동사가 나와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자리는 본동사 자리라는 거는 내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바꿔줄 수 있는 것은 will make가 아니라 work가 되겠죠. 그래서 work 대신에 working 혹은 to work로 바꿔줍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 work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명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동명사 to work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regularly라고 하는 것에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겠죠? 자, 빈출 포인트 별표. 준동사 vs 동사 보세요. 문장에 수로 동사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배웠던 것처럼 간단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동사가 눈에 한 번에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장이 좀 더 길어지다 보면은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The middle-aged woman wearing a hat looks really young for her age. 자, 그 여자, 어떤 여자? 그 모자를 쓴, 답을 말해줬네요.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여자가 정말로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모자를 쓴 여자, 어려 보인다. 그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문장 전체의 동사는 looks가 되겠죠. wears를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쓴이라는 것만 봐도 이 여자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looks가 문장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동사로서 wearing이라는 형태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You're not the only one having trouble with joining a Wi-Fi network. 와이파이 연결하는 데 있어서 너만 문제 있는 건 아니야. 자, 됐지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자, you are not only one 이라고 나왔죠. 이미 이 문장에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트러블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식 들어가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동사 형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having이라고 하는 준동사가 들어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동명사 분사의 의미상 주어 봅시다.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2학년 때 교재를 풀면서 의미상 주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줬냐면 문장의 주어와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 의미상 주어를 써준다.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주체를 보고 의미상 주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준동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실제로 행하는 주체, 준동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실제로 행하는 주체를 뭐라고 합니다?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문장의 주어나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을 때는 의미상 주어 써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써줄 필요가 없지요. 하지만 다를 때는 내가 이 동작을 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동작을 하는 주체야. 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를 써주는 겁니다. 안 써주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죠. 같으니까 굳이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다를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이야. 내가 바로 이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써주는 거지요. 자, 동명사 의미상 주어 봅시다. 주어. I like going to the movies. 내가 going 하는 사람이고요. 문장의 주어입니다.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굳이 써주지 않아요. 목적어. Thank you for inviting me tonight. 자, thank you 하는 사람도 너고, 그치? 너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나를 초대한 사람도 너입니다. 그럼 목적어의 자리에 나와 있는 you. 주어 부분의 소유격. My favorite pastime is listening to music. 자, 그러면 pastime을 좋아하는 pastime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listen to music 좋아하는 사람도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굳이 머리를 써가면서 이게 주어 부분의 소유격인가, 이게 주어인가 목적어인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것을 보셔야죠. Learning English is very important. 영어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인 경우 써주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다 중요한 거니까요. 동명사 앞에 소유격. I deeply appreciate you're doing me a favor. 난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뭐? 네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 자, 그러면 doing me 봅시다. 이 문장의 주어는 나예요.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doing, 나에게 그 호의를 한 것, 그 친절을 베푼 사람이 나예요? 다릅니다. 동명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과 감사의 이 동사의 동작을 행동하는 사람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 앞에 무슨 형태로, 소유격의 형태로 누가 doing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럴 때 동명사 앞에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으로 씁니다. 목적격으로 표현하는 거는 구어체. 옛날에 그렇게 된 거고 처음에 우리가 예전에 문법책을 배웠을 때는 소유격 혹은 목적격을 씁니다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소유격의 형태를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의미상 주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사의 의미상 주어 보세요. I froze in front of a barking dog. 나는 짖는 개 앞에서는 얼어버려. 자, 그럼 어는 거는 나지만 barking 하고 있는 분사의 주체는 누구다? dog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은 수식받는 명사의 의미상 주어다. 이 분사의 의미상 주어다. Practice reading books written in English. 연습해 책 읽는 것을. 근데 어떤 책이에요? 영어로 쓰여진 책.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것이 누군지, 이 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분사 형태가 나와줬다는 것. 요거에 대한 명사가 또 이것도 하나의 의미상 주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She looked annoyed when I asked for an explanation. 내가 이 설명을 좀 얘기했을 때 되게 짜증나 보였대요. 화가 나 보였대요. 그죠? 그 설명을 요구하자 짜증이 나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looked annoyed 한 것도 그녀다. 이 주체가 이 여자다. Just saw Lisa singing a song at the party. 파티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 주어나 목적어 역할하는 의미상 주어.
얘를 중심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분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문장의 주어이긴 하나 요것 자체의 행동을 하는 의미상 주어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 위에 문장이나 위에 부분이나 밑에 거나 일단은 의미상 주어나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다라고 보는 거죠. Feeling hungry, I looked in the refrigerator. 마찬가지예요. 내가 feeling 했기 때문에 내가 refrigerator를 본 것이고 The show being cancelled, we had to watch another show. cancel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쇼를 봐야만 했대요. 자, 그럼 being cancelled 된 것은 누구다? The show이다.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하자면 the sentence is not correct. 문장은 틀렸어요. 자, 이건 누구나에게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따로 써주지 않은 경우. She ran with her dog following her. 그녀는 달려갔어요. 누구랑? 개랑. 근데 어떤 게? 그녀를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개가 직접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동의 관계, 그녀의 개가 직접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태, 명사, with 명사, 분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He kept silent with his eyes closed. 그는 침묵을 지켰어요. 어떤 상태로? 눈을 감은 채로. 그러면 with 명사, 분사 구문 알지요? 그의 눈이 무엇 된 거예요? 감긴 거예요. 그럼 서로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closed라고는 분사의 형태가 나왔다는 과거 분사의 형태가 나왔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주어 너무나도 쉽죠. 좀 전에처럼 주어, 목적어 다 맞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to, for, of, 요거. for, of, 목적격. 어떤 경우? 서로 다른 경우에. 자, 그런데 의미상주어가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내줄 때는 사람의 성격, 칭찬이나 비난을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앞에 온다는 거죠. 요거는 2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자, 의미상 주어 플러스 투부정사의 문장 전환. 자, so that 구문과 제일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범위로 나왔던 겁니다. The weather is so cold enough for us to go skiing. 자, 이 부분 상상 선생님이 표시해라 라고 하는 부분은 for us입니다. 그럼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 정신 차려야 할 것. so that으로 바꿀 때 접속사 that 뒤에 나오는 주어 자리로 집어넣어줘야 한다. 왜? 투부정사 행동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대시라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로 새로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can go 하는 주체가 누구이냐, 그 주어가 누구이냐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써주지 않으면 for us는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This water is too hot for me to drink. 마시긴 너무 뜨거워. 누구한테? 나한테. 그럼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water이긴 하지만 마시는 동작을 하는 주체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me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시라는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격 형태로 I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른쪽 문제 풀어보시고요. 준동사의 태. 자,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얘가. 자, 능동일 땐 당연히 ing를 붙이고, 그 다음에 수동일 때는 being pp를 쓴다라는 거. 얘는 딱 흰쌤이 설명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사의 태 보세요. 분사의 태. The boring lecture made me fall asleep. 아, 지루한 강의가 나를 잠들게 했대요. 선생님 강의 듣고 니들 자는 거 아니겠지? 자, 얘는 왜 이것이 오느냐? 이 lecture가 나에게 지루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느낀다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depressed처럼 PP 형태가 오는 거죠.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The tall guy coming towards us. 남자인데 어떤 남자예요? 우리를 향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능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coming. His new novel seems interesting to me. 그의 새로운 소설이 어때 보여? 나한테 흥미로움을, 재미있음을 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interesting이라는 분능동의 ing로 오는 겁니다. 수동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널 봤어. 너의 도난당한 자전거. 자전거 입장에서는 도난당해진 것이기 때문에 수동의 형태로. 자, 똑같은 형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투부정사의 태 보세요. 얘는 능동태일 때 당연히 to의 동사 원형이 오는 거지만 수동일 때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에 비동사 pp를 합치는 거라서 to be pp 형태로 옵니다. I was very glad to be invited to your party. 네 파티에 초대를 받아진 것. 원래 invite는 초대하는 거죠. 근데 초대를 받은 거기 때문에 to be pp 형태로 온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자면 I was very glad that 어떤 that I was invited to your party. 내가 너의 파티에 초대 받아진 것이 되는 겁니다. 풀어서 쓰자면 접속사 대시 나오기 때문에 주어가 나와서 BP의 형태, BPP 형태는 수동태로 써주면 되나? 이것과 같은 접속사가 없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경우에는 to be PP라는 형태로 수동태를 써줄 수 있습니다. 빈출 포인트 보세요. 첫 번째,
The books need to edit, to be edited. 정답은 뭘까요? 교정되어질, 수정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다라는 수동태 형태, to be edited. 난 싫어해. 뭘 싫어해? 자, hate라고 하는 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treating이냐, being treated냐를 구르는 겁니다. 자, treat은 대하다인데요. I처럼 대하는 거를 싫어하나요? 대함을 받는 걸 싫어하나요? 대함을 받는 것, 대접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니까 being treated. listening to the speech, he almost fell asleep. 그럼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피치. 연설을 들으면서라고 하는 동시 동자,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ing. Knowing for its wonderful design, the products gained international popularity. 그러면 뭐겠어요? wonderful design에 알려진. 이거의 멋진 디자인으로서 알려진이 되는 거라서 수동의 관계. 예, 수동의 관계. 그래서 know이 정답입니다. 풀어보시고요. 준동사의 시제. 자, 수로동사 같은 때 혹은 미래. 그대로 뭐 들어갑니다. 같을 때는 missing 들어가고요. 다를 때는 조동사에 그냥 miss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entering, entered. seems to be, seems that, will be.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seem to be, it seemed that 동사원형. 아니, 동사원형이래. 시제에 맞춰서. 과거, 현재,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항상 중요한 건 이거 바로 뭡니다. 수로 동사보다 항상 앞설 때를 조심히 봐셔야 돼요. 동명사나 분사는 ing 붙은 상태에서 having pp를 먼저 써주시고요. 부정사일 때는 to have pp를 써줍니다. The thief denies having taken my wallet. 그 도둑이 이제 아니라고 했어요. 부정했어요. 무엇을? 내 지갑을 가져간 것을. 그러면 여기는 왜 having taken이야? deny 한 것보다 먼저 taken, 가져갔기 때문에 먼저 일어난 일이라서 having pp라는 형태로 오는 겁니다. I was sorry for having lied to you.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 미안해. 내가 미안함을 느끼기 전에 거짓말을 한 거기 때문에 had lied라고 하는 형태로 시제를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투부정사는 it seems that 구문에서 얘기했었지요. seem to 구문으로 나왔던 것을 it seems that으로 바꿀 때는 정확한 시제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seem to 구문에서는 나타내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다? to 뒤에는 동사 원형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집어넣어줘도 과거 시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have pp를 이용해서 과거 시제라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자, 주의 별표. 자, to have pp, 완료, 결과 등 완료 시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완료형의 수동태 보세요. 자, 동명사, 분사, 부정사. 자, 동명사와 분사 ing가 붙은 경우는 having been pp, to 부정사 붙였을 때는 to have been pp 형태가 됩니다. He is ashamed of having been scolded by the teacher. 쪽팔렸어. 뭐한 것이? 선생님에 의해서 혼남을 받은 거죠. 근데 얘가 쪽팔림 이전에 선생님한테 혼난 거기 때문에 having been scolded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He is ashamed. 다른 문장으로 바꾸자면 he is ashamed that he was scolded. 먼저 일어난 게 누구다? 혼난 거다. 그래서 쪽팔렸다. 라는 것이 됩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have pp를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준동사가 이끄는 범위.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준동사는 뒤에 목적어나 수식어구 등을 동반할 수가 있는데요. 준동사가 이끄는 어구가 어디까지인지를 문맥을 통해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Tony finished doing his homework before he went out to play. 놀러 나가기 전에 숙제를 끝났대요. 그럼 finish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는 누가 옵니다? 동명사가 온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doing his homework가 문장의 목적어 역할, 준동사가 이끄는 구이다. 됐죠? Watching the athletes perform in the Olympic Games is always thrilling. 이미 여기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맨 앞에 누가 나온 것이다? 주어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watch라는 동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watching이라고 하는 동명사 형태, 준동사 형태로 가지고 있다. 전부 1번부터 9번까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표시해 놓으세요. 자,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나타내는 완료 부정사. 얘는 뭐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능동형으로 수동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정사, 동명사. He's looking for a house to rent for himself at a low price. 그는 집을 찾고 있는데요. 그가 직접 낮은 가격에 할 수 있는 곳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to rent가 안 되는 이유는 집은 빌려지는 거기 때문에 to be rented. 뭐 틀렸다고는 하진 않지만 이렇게도 쓰인다고 하는 겁니다. He insists. 주장했어요. 주장이에요. 뭐 요구해요. He's not to blame for the problem found with the product.
문제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얘 같은 경우도 to blame이 아니라 to be blamed라고 써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자, A번과 B번, B번 숙제하시고 quick review도 채워서 가져오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